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목서윤입니다. 오래된 미래, 행복의 경제학 저자인 스웨덴 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사회적 경제로 행복한 경제를 꿈꾸자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 지역민이 행복한 경제를 이뤄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죠. 네. 사회적 경제로 행복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길잡이가 있습니다. 네. 전북 도민의 삼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으로 불리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인데요. 사실 조금은 낯선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지훈 원장과 함께 행복한 경제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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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경제통상진흥원, 사실은 좀 몇몇 분들에게는 낯선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건 뭐 한 10년 뭐 이 정도 약간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 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불렀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북도민의 삼터를 일구는 혁신기관 이런 네. 말씀으로 저희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전북도민의 삼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인데 도민의 삼터를 일구는 혁신기관이라는 단어를 쉽게 바꾸면 전라북도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부자 만들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취임 이후에 성과가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뭐 겨우 7개월 됐는데 네. 성과를 말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를 지금까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형태의 하나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의 직원들이 약 109명쯤 되는데 이 109명의 직원들을 13개의 학습 조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씩 근무 시간대의 학습 조직을 통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관료화예요. 네. 이런 관료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그 취임하자마자 원장실부터 작은 곳으로 이동하고 예. 원장실로 쓰던 것들을 고객 상담실로 바꾸면서 관료화로부터 탈피하는 작업들부터 1번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부적인 조직 개편부터 네. 일단 또 중점적으로 해오고 계신데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진흥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창업에서부터 그다음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네.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이미 기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해외 수출 사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 꼭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우리 전라북도의 창업 기업으로부터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기성 기업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작업들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행복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든 경제 활동은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서부터 대학교 경제학 시간까지 다 배운 거죠. 그렇게까지 지금 배워왔어요. 네,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서 뭐 물건을 하나 산다거나 이럴 때 일일이 따지는 가성비를 따지기도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거나 맞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방식의 경제활동 이것이 큰 의미로 보면 사회적 경제인 거거든요. 대형마트가 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전통시장을 가면 우리 지역 내의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전통시장을 가주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협동조합 지원 사업, 예. 그리고 그 전라북도 내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국내외 뭐 마케팅이라든지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분명히 수반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 집행,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 요거를 집행하는 것의 반절 정도가 국비를 따다가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건데 제일 어려운 게 국가 공모 사업의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따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1번은 좀 네. 저희들이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점인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 네. 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60% 정도의 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게 없는 상태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공모 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는데 하반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집행도 하는데 육성 자금이 거의 고갈됐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건 이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60%의 그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고객들을 그냥 돌려보낼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예산이 더 많다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테고 그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텐데 전라북도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작은 사업체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전라북도는 거기에 더해서 덧대가지고 굉장히 촘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그리고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진행시켜야 될 과제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이 정말 조건이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어쨌든 사업을 공모하면 지원자는 어떻게 모집하나요?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아쉬운 소리에서 모셔오는 게 있고.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그 하나는 보통은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한 광고와 예. 그리고 각종 뭐 SNS 통한 홍보 이런 걸 네. 통해서 모집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경쟁률이 뭐 10대 1 이렇게 됐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예비 창업차에서부터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분들에게 저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의 경우도 뭐 5대1, 6대1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공평함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과정이 이야기. 공정하지 않으면 예. 그거를 수용하지 못할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과도 실제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많은 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계신데요. 또 중요한 건 그 사업의 결과가 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 3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30여 개 기관의 평가에서 저희가 이번에 1위를 했고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을 기업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 마을 기업이 전국에 약
300개 정도가 있고 전라북도에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마을 기업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우수마을 기업으로 5년 연속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발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 그 마을 기업은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저희 기관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 그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직원들과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정책 터미널 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터미널에 와서 티켓을 끊어서 그 끊은 티켓으로 버스에 혹은 기차에 올라타서 안전하게 그 목적지를 가도록 예. 하는 곳이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터미널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혼선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을 제대로 안내하고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터미널 역할은 터미널 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고객들이 제대로 된 터미널에 와서 그 터미널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뭐 취업이 어렵다 이렇다고 하니까 대학생들도 막 창업하자고 하고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창업을 권하려고 하지 않아요. 창업을 하려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창업은 신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창업한 지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합니다. 5년이 지나면 73%가 다 교통 체력이 망합니다.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예, 뜻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뭐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나는 안 망할 줄 알아요. 근데 안 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꼭 고집 피우면서 망하는 길로 가거든요. 그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는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을 가잖아요. 예. 전주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서울로 가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서울로 가는 도로 위에 내 차를 올려야 서울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내가 서울로 가는 기차 KTX가 됐건 뭐가 됐건 기차에 올라타야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꼭 고집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걸어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갔을 때 자기는 지쳐서 이미 서울로 갈 수 없게 되거든요. 네. 서울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도로 위에 올라타거나 기차 위에 올라타는 것이 뭐냐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역할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지원 프로그램에 올라타면 최소한 망해도 신용불량자는 되지 않거든요. 정말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원 프로그램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라고 저희 기관이 있는 거니까 네. 조그만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 기관을 활용하고 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지원을 받을 그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을 거쳐가지 않는 기업도 있나 보네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수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출장비의 5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는데 어디 전시회를 간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를 하면 물론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시기가 맞는 한 저희들과 함께 해외에 나간다거나 그 해외 바이어를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하여간 무조건 이용해라. 저희들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라고 있는 곳이니까 그냥 저희들 10분 활용해야겠다. 저 사람들은 나의 택시기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경제통상진흥원의 도움을 받은 기업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업체들 중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뭐 제가 실은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오기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했거든요.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면서 저희들과 함께했던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저기 정읍에 70면에 그 공장을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켜도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처음에 월 매출 300만 원으로 출발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연 매출 30억입니다. 5년 만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100%, 120% 활용하고 그리고 마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협력과 협동의 기운이 굉장히 높은 네. 곳이거든요. 이런 마을 기업들을 해서 자기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마을 기업 중에 제품 좀 우수한 제품들, 이 수십 개의 제품들을 그곳에서 SNS를 통해서 거기는 매출의 95%가 온라인 매출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몇 배가 성장한 거죠. 100배가 성장했는 건가, 1000배가 성장했는 거는 그런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5년 만에 그런 것도 가능하네요. 네, 정말로 그거는 프로그램을 100%, 120% 활용하면서 물론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시죠. 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정규직 직원을 11번째 채용을 했는데 예. 그 직원들의 흔쾌한 동의하에 10번째 직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고 그 이전 단계 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번 모집할 때 50명에서 100명씩 모집해가지고 4050 창업이라고 하든지 뭐 중장년 창업, 그다음에 사업을 한번 했다가 폐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뭐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얘기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융자를 알선해주고 융자를 해오면 저희가 그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의 약 한 50% 정도를 저희가 대신 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온전히 1,5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돈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발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네. 그걸 가지고 멘토링을 해서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제작성하게 하고 이런 한 일주일 정도의 교육 기간을 가져서 긴 프로그램은 한 3달 정도 교육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해서 선발이 되면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제 주변에도 이 창업을 고민하고 또 이 사업을 꾸리면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학생들은 네. 창업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대학생들이 창업하면 이게 취업을 못하면 본인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대학생이 창업해서 실패하면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하기 전에 그 자기가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에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원 프로그램에 올라타서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하되 망해도 이게 뭐라 그럴까 신용불량자 안 될 정도 수준으로만 한번 해보는 것. 그러면 재도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 없이 준비 없이 창업하는 행위는 그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 그 대학교 창업교육과 갖고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있어요. 창업한 지 1년이 지나면 40%가 망하고 5년이 지나면 72%, 73%가 다 망한다는 게 이 나와 있는데 나만 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만이죠. 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창업을 하는 데 있을 때 가장 큰 원칙 두 가지는 내가 왜 이 창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된다. 왜 내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이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10분 활용해라. 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하는 창업은 내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여기에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서울을 가기 위한 고속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는데 왜 굳이 걸어가려고? 꼭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십사 이런. 네.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창업을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그 준비된 전에 창업을 해라. 네, 네. 경험과 교육을 충분히 한 이후에 그렇죠. 창업을 해도 네, 늦지 맞습니다.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창업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거다. 네. 네,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계획을 다 말씀드리려면 또 한 30분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의 경제 여건과 결합해서 이렇게 막 조직도 키워야 되고 할 일도 막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은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배로 표현하면 두 개의 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위그선 같은 배. 그러니까 작지만 기동력 있고 빠르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기동력 있는 배. 네. 두 번째는 그 임진왜란 때 영웅이 이순신이었잖아요. 네. 또 하나의 영웅은 판옥선이라는 배였습니다. 네네. 이 판옥선은 멀리 항해할 수 없는 이 평저선이라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로 치면 약간 좀 멀리 먼 바다로 갈 수 없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해안과 서해안 이 한반도의 이 남해안 서해안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남해안 서해안에 최적화된 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 대한민국의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서 그 대한민국의 환경,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판옥선, 이 위그선과 판옥선 이 작은 배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전라북도에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리고 모두가 웃고 있는 현실은 또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이 조지훈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소상공인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 소상공인을 정말 드높이 이렇게 좀 부흥시켜주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행복한 경제를 일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창업자들, 또 예비 창업자들까지 이 전북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잘 집행하는 기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